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네, 드디어 코스피가 꿈의 4,700선에 도착했습니다. 이게 무려 9거래일 연속 상승이라니 정말 기록적인 랠리죠. 그런데 말이죠. 이 뜨거운 열기 뒤에서는 이거 이대로 괜찮은가 하는 그런 피로감도 슬슬 쌓이고 있거든요. 과연 이 파티 계속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파티가 끝난다면 그 다음 주인공은 누가 될지, 오늘 이 시간에는요, 원전부터 로봇까지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가장 핫한 테마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늘 드리는 안내 말씀이죠. 지금 보시는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특정 종목을 사라거나 팔라는 추천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순서입니다. 먼저 지금 이 랠리가 어떤 의미인지 그 빛과 그림자를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글로벌 금리 인하라는 큰 그림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엔 어떤 섹터가 웃고 또 어떤 섹터가 울고 있는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앞으로 시장을 이끌 미래 주도주는 누가 될지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시점에서 우리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최종 조언까지 알차게 담았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코스피 4,700 시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을까요? 4,698.30포인트. 와, 정말 4,700선 코앞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것도 9거래일 연속으로요. 지금 시장 참여자들의 환호성이 여기까지 들리는 것만 같네요. 이렇게 뜨거운 랠리가 펼쳐진 배경에는요, 곧 발표될 기업들 실적에 대한 아주 높은 기대감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구가 지금 시장의 복잡한 심리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대신증권 리포트에서 나온 말인데요. 시장이 분명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가격도 부담스럽고요. 계속 오르니까 좋긴 한데 마음 한편으로는 어딘가 불안한 거죠.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가야 할 핵심적인 긴장감입니다. 자, 바로 이 표에서 그 불안감의 실체가 딱 드러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잘 보세요. 코스피 지수는 분명히 올랐어요. 그런데 외국인은 무려 7천억 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팔아치운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이 랠리는 오로지 기관의 힘으로만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건강한 상승장이라고 하면 외국인이랑 기관, 이 두 개의 엔진이 같이 쌩쌩 돌아가야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엔진 하나로 좀 위태롭게 날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라 시장이 보내는 아주 명백한 경고 신호라고 봐야 합니다. 그럼 이제 시야를 국내 시장에서 글로벌로 한번 넓혀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변수는 뭐니 해도 미국의 금리 정책이니까요. 사실 시장은 지금 연준의 금리 인하만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질문, 그 기대감 아직도 유효한가요? 이게 지금 월스트리트부터 우리 여의도까지 전 세계 금융시장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화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생각이 조금씩 아주 미묘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원래는 3월 안에는 금리 내리겠지 하는 조기 인하 기대감이 엄청 컸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준을 향해 압박성 발언을 쏟아내면서 상황이 좀 복잡해졌어요. 만약 지금 금리를 내리면 연준이 정치적인 압력에 굴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시장의 기대치가 슬그머니 6월 이후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연준의 시간표가 몇 달 뒤로 밀린 셈이죠. 이런 불확실성은 곧바로 돈의 흐름을 바꿔놓습니다. 미국 증시가 주춤하니까 투자자들이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한 곳으로 돈을 옮기기 시작한 거예요. 금리를 언제 내릴지 모르겠다. 이러니까 이자도 안 주는 금이나 은 같은 실물 자산의 가치가 오르고요. 기존 금융 시스템의 대안으로 꼽히는 비트코인이 다시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야말로 대체 자산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 국내 증시로 돌아와 볼까요? 전체 지수는 오르는데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희비가 정말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섹터가 이번 랠리의 주인공이고 또 어떤 섹터는 철저히 소외되고 있을까요? 이번 랠리의 확실한 승자, 딱 하나만 꼽으라면 단연 원전 관련주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급등하는 이유도 아주 명확해요. 정부 정책이라는 든든한 순풍이 불어주고 원전 가동률은 15년 만에 최고치를 찍으면서 실적이 탄탄하게 받쳐주죠. 거기다 북미 수주라는 미래 먹거리까지 확보됐으니 이건 뭐 주가에 불이 붙을 수밖에 없는 완벽한 조건이 갖춰진 셈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그 강력한 힘이 한눈에 들어오죠. 한전기술은 하루 만에 8.5%나 급등했고요. LS 일렉트릭,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핵심 종목들도 모두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이 테마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원전 말고 또 다른 승자가 있습니다. 바로 지주사들이에요. 원전이 정책 바람을 탔다면 지주사들은 주주가치 제고라는 또 다른 시대적 흐름을 제대로 탄 거죠. 특히 한화, 특정 사업부를 떼어내는 인적 분할이랑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하자마자요. 하루 만에 무려 24.4%가 폭등했습니다.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죠. 이 한화의 급등이 다른 지주사들 주가까지 끌어올리는 아주 강력한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편을 한번 볼까요? 시장 분위기는 이렇게 뜨거운데 유독 찬바람만 쌩쌩 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바이오 섹터입니다. 마치 모두가 신나게 즐기는 파티에 초대받지 못한 손님 같은 그런 신세였죠. 주가가 하락한 이유 아주 명확했습니다. 한마디로 파티는 끝났다. 바이오 업계의 가장 큰 행사인 JPM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끝나자마자 뉴스에 팔아라는 투자 격언이 그대로 현실이 된 겁니다. 특히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조차 안 한 게 투자 심리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그 결과 보시는 것처럼 셀트리온, 삼천당 제약 같은 대표 바이오주들이 줄줄이 급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제 시선을 미래로 한번 돌려보죠. 지금 시장의 열기가 만약 조금 식는다면 과연 어떤 테마가 그 다음 바통을 이어받게 될까요? 요즘 증권사 리포트들이 하나같이 주목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네, 바로 로봇입니다. 그중에서도 현대차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시장의 상상력을 마구 자극하고 있어요.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먼 미래의 공상과학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과 2년 뒤인 2026년에 시제품이 공개되고 2028년에는 실제 현대차 공장 라인에 투입된다는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에요.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정말 현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기대감은 아주 구체적인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IM증권 리포트를 보면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만약 상장한다면 그 기업 가치가 최대 56조 원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어요. 56조 원이면요. 우리나라 웬만한 대기업 시가총액을 그냥 훌쩍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이 테마가 가진 잠재력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시죠? 현대차의 미래 그림은 로봇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한 축, 바로 자율주행이 있죠. 자회사인 모셔널이 바로 올해 안에 미국 라스베거스에서 로보택시 상용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그냥 자율주행이 아니고요.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개입하는 레벨 4 기술입니다. 사실상 운전대에서 손을 떼도 괜찮은 시대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겁니다. 자, 지금까지 시장의 빛과 그림자부터 미래의 주도주 후보들까지 쭉 짚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지금 우리 투자자들은 과연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플레이북을 가져야 할까요? 핵심은 딱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다각화입니다. 이렇게 주도주가 빠르게 순환하는 시장에서는 한두 섹터에 올인하는 것보다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아서 안정성을 높이는 게 현명합니다. 둘째, 장기적인 관점입니다. 로봇이나 자율주행 같은 테마는 하루 이틀 만에 승부가 나지 않거든요. 좀 더 긴 호흡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데요. 바로 리스크 관리입니다. 이 랠리가 벌써 9일째라는 사실 항상 기억하시고 이제는 수익을 더 내는 것보다 지금까지 번 수익을 어떻게 지킬까를 더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코스피 4700 시대, 새로운 기회가 있는 만큼 그 이면에는 새로운 위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분석을 마치면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의 포트폴리오는 지금 이 변화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에 작은 등대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였습니다.